이 민간 재개발 예정지가 바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됩니다. 민간 재개발 예정지가 바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변하기 때문에 정말 공공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선점하셔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공공재개발 투자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부동산 놀이론 이번 순서는요.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새해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정부의 정책 흐름에 올라타서 부동산 성공 투자의 전략을 세워준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오늘 강의 주제 바로 대박 투자처 정부 정책 흐름에 올라타라라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공급량 자체가 서울 도심에 대폭 줄어든다고 합니다. 매매 가격 그리고 전세가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자체에서도 이 공급량 부족 자체를 인정을 했고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정비 사업,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량 자체를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처럼 바로 정부 정책의 흐름에 올라타라, 바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공공재개발 발표 임박이 됐습니다. 언제 발표가 되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초특급 인센티브, 바로 공공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공공재개발 가능성 높은 바로 민간 재개발 예정지, 어떤 지역이 있는지 마지막 지역적으로 세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공재개발 발표 임박이 됐습니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싹싹 긁어 모은 정부, 다음 달 중순 공개,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서울 지금 25개 구 중에 지금 기존 구역은 14곳, 그리고 신규 지역은 56곳, 총 70군데가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도 1차로 요번 달 중순, 그리고 다음 이제 3, 4월에 2차로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지 공모 지금 이제 3, 4월에 발표가 되면 정말 서울 도심에서 이제 5년 안에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는데요. 공공재개발, 도심의 양질의 주택 공급과 주거지 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대차 때문에 전셋값도 상승하는 면이 있지만 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이 전셋값도 상승이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도심에 주택이 공급됨으로써 이 매매 가격과 전셋값 안정을 지금 정부 자체에서 도모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공공재개발 지금 서울시가 아니라 정부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해서 5년 안에 정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양질의 주택 공급되면 정말 서울 도심에서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지금 투자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두 배 뛰고 매물 동나고 공공재개발 소식에 빌라값 폭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매물이 동나는 이유,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 매물이 동나는 이유, 바로 첫 번째는 투자의 수요가 그만큼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공재개발 많은 이슈가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하실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 안에 이제 동의서를 계속 걷고 있습니다. 동의서 자체를 계속적으로 걷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집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수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다.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공공재개발 후보지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공공재개발 왜 이렇게 가격이 뛰고 많은 분들이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느냐?
바로 각종 이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고 많은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혜택을 보시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종상향 및 용적률 상향 혜택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종상향이 되고 용적률을 이제 올려주게 되면은 그만큼 건물 자체를 높게 지을 수가 있고 많은 세대원 수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종상향과 용적률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임대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조합원 물량 50% 그리고 임대 물건 지금 50% 이 중에서도 수익형 전세 그리고 공공임대, 지분형 주택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일반 분양 물량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성 보장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해서 제외가 됩니다. 그만큼 사업성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미분양 물건 미분양이 날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미분양이 난다고 하면은 공공 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이 수익형 전세로 다시 공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지원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의 50%까지 연 이제 1.8%로 이제 융자를 해줌으로써 사업이 지연되는 효과 아니면 사업이 망하는 일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주비 지원입니다. 이주비 자체가 지금 약 70% 3억 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메리트가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주택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주거의 환경을 누릴 수가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양 지원. 분양 지원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이 모자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 약 2억에서 3억 정도 많게는 뭐 3, 4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추가 분담금이 모자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분담금 자체를 공공이 대납을 해주고 10년 동안 주택을 이제 공유함으로써 나중에 이 추가 분담금을 분납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본인의 주택이 주택으로 소유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추가 분담금 모자라시는 분들이 메리트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인허가 간소화입니다. 인허가 자체가 정말 간소화가 되면서 5년 안에 6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사업 속도 굉장히 빠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 특례 적용시라고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공공재개발 특례 바로 개발이익 비례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발이익 비례율 현행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은 99.4%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이 제외가 된다면 이 100.9%로 약 이제 1%, 2% 가까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최종적으로 이 오른쪽에서 이제 오른쪽 편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이제 혜택이 주어지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13% 가까이 이제 더 이상 더 크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13%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개발이익 비례율 자체가 크게 상승이 되면서 바로 조합원 이익이 그만큼 상승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특별 공급 그리고 일반 분양 다 좋습니다. 그만큼 이제 나중에 정말 개발이 됐을 때 주변 아파트 값 맞춰서 이제 갭 메우기가 되면 그만큼 시세 차이 충분히 보실 수가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 조합원 이익률 자체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 자체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조합원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각종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이제 113%에 관한 이제 비례율 자체가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 이익 자체가 크게 향상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특별 공급 일반 분양 물건으로 이제 청약 통장을 사용하셔서 들어가신 분들은 거주 요건이 자체가 있습니다. 5년이라는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나중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매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조합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합원이 되시면 바로 전세를 놓으셔도 되고 바로 매도를 하셔도 되고 그만큼 조합원 자체가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를 하실 때 이 공공재개발 조합원이 되시는 투자처를 물색하신다면 정말 큰 수익 더 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재개발 가능성 높은 바로 민간재개발 예정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공공재개발 중에서도 바로 민간재개발 예정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민간재개발 예정지가 바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됩니다. 그만큼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 자체가 매매가가 크게 상승이 됐습니다. 정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없고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투자에 망설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간 재개발
민간 재개발 예정지가 바로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민간 재개발 예정지, 정말 공공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미리 선점하셔서 소액으로 갭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공공 재개발 투자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유일한 미개발 지역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바로 한강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 가격이 다 대부분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웨스트립 지금 25평 기준에 14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흑석 아크로 리버 하입 지금 24평 기준으로 17억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용산 첼리투스 보시게 되면은 지금 31억. 그리고 트리마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한강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28평에 20억.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보시게 되면 24평에 지금 24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일한 미개발 지역 바로 이쪽 광지구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을 정말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가 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민간 재개발 예정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 지역들 지금 이제 공공 재개발 후보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 자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메리트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현 시점 바로 대세 투자처, 바로 공공 재개발, 민간 재개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개발 예정지, 검토 예정지 지역과 바로 그리고 공공 재개발 후보 지역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대세 투자처,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대세 투자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공공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제 정비 사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규제 정책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규제 완화 정책 공공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는 적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이제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규제 완화 정책, 바로 공공 재개발에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전세가 상승에 따른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전세가 정말 전세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만 상승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세대 주택, 이제 소형 주택 쪽으로도 이제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가가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신다면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 공공 재개발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 세우시는 분들 발빠르게 움직이신다면 정말 좋은 매물 잡으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